12월 25일 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다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계십니까? 에,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많이 하셨지요? 자,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공부합시다. 내일을 26일, 모레 27일, 그 정도 되면 올해 매매는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그 다음 주는 이제 뭐 내년 준비하는 주로 봐야 되겠죠. 자, 전일 미션 종목도 간략하게 복귀 한번 해봅시다. 섹터 세 가지 섹터. 메탈라이프가 신규 상장을 하니까 스펙 15하고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이벤트 섹터를 같이 하나 꾸며줬고요. 그 다음에 그룹주, 뭐 한진칼 쪽에 이슈가 있으니 봐주고, 개별주 섹터는 따로 한번 보자. 이렇게 세 개를 꾸몄습니다. 일단 이벤트 섹터 쪽에서는 뭐 메탈라이프가 주인공이니까 잘 봐줘야 되는데, 바른 테크놀로지는 변경 상장을 하는데 혹시나 이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으니까 중앙 에너비사와 같이 한번 보자. 반응이 없으면 손을 안 대면 되니까. 자, 메탈라이프 봅시다. 메탈라이프 상한가에 갔죠.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메탈라이프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몰렸죠. 그래서 거의 100% 프림이 붙어서 뭐 붙었는데도 거의 천 몇백만 주고 몰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물량은 받기가 힘들었죠. 이제 유일하게 진입을 만약에 한다면 이 지점 19%인가 20% 정도 됐을 겁니다. 완화 걸린 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서 당일날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일반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땡에서 상한가에서 풀어져서 다시 유지가 되다가 풀어졌는데, 이 지점은 한번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지점이었죠. 그래서 조금 무리수가 있죠. 신규주는 상시 조심을 해야 되니까. 예,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뭐 공략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좀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아침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일단 상한가는 유지가 됐는데 같이 거래를 하신 분들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데이를 공략하려고 꼬나눠 봤습니다만 조금 무리수가 따라서 상한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 일단 마무리 지었는데, 내일 뭐 분위기를 한번 보죠. 스펙은 틀렸고 15는 요즘에 관심을 못 받죠. 스펙은 틀렸고, 바로 테크놀로지도 뭐 그냥 반응을 못 내줬고, 당연히 중앙도 반응을 못 내줬네요. 그래서 이벤트 섹터에서는 메탈라이프 하나만 역시 주인공만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룹주 섹터가 조금 리드미컬했죠. 한진칼 우가 시가를 보기보다 참 많이 뛰었습니다. 27% 정도 시가를 띄웠는데, 좀 많이 좀 높게 띄우죠. 띄웠는데 저점이 27%에서 21%까지 미끄러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인데, 하루 종일 얘를 많이 먹인 스타일이죠. 스타일 자체가 뭐 땡 해줘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고 21%까지 내려왔다가 하루 종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참 애를 많이 미었죠. 그래도 일단 상한가는 유지해 줬는데, 그에 따라서 추종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 우와 한진칼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지우 흔들어 버리니까 한진칼은 좀 저희들도 잠시 들어갔다가 그냥 약질하고 나왔는데, 대한항공 우도 흐름이 많이 따라서 많이 부침이 심했죠. 흐름이. 그래 아침에 대한항공우는 시가 16% 16% 해가지고 상가까지는 한번 찍어 넣어주고 내려온, 여기가 딱 한 번의 찬스 있다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뒤에도 뭐 저점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조금 뭐 초보자분들이 공략하기에는 딱 이 한 번의 매매로서 딱 끝내는 것이 최고 나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항공우를 공략하신 분들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별주 섹터를 따로 보자. HLB 파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HLB 파는 실제로 시가 3.3%, 전일의 시간에서는 2% 정도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3%면 관심을 많이 받은 건데 죄송합니다. 받은 건데 가지를 못했죠. 결론적으로는 HLB 파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문제는 비보전 쪽 애들이었죠. 전부 다 한가를 다 들어갔죠. 비보전 쪽 애들이. 텔콘도 그렇고 에스텍도 그렇고. 아이고, 이 무슨 뭐 감기가 올렸나 왜 이러나 모르겠네. 그래, 이 영향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침에 HLB는 가려고 시가까지 뛰었는데 말이죠. 캐리소프트는 좀 반응을 내줬죠. 시가가 캐리소프트 4%, 전일에도 시간에서도 4% 정도 올랐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적정하게 시가도 맞춰줬네요. 4.1%, 고가가 12%. 이것도 아침에 딱 맞는 종목이었죠. 4% 출발해서 12%. 불과 한 2, 3분? 시간도 얼마 안 걸리죠. 그죠? 이런 게 좋다는 겁니다. 아침 빨리 한번 해먹고 보내버리는 거. 더 가면 좋겠지만은 연말에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뉴파워 플라즈마, 삼성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보긴 보되 예전에 한번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신선하지는 않다. 그래서 강하게 받아주면 한번 가고 못 가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재료죠. 이렇게 한번 재탕되는 재료들은 시가를 5% 정도 뛰었으면 조금 전일보다는 전일 시간 외에서 가격대는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못했죠. 그래 이렇게 이슈 종목들은 목값이 빨리 빠져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 출발해서 8%대까지는 올라가지고 여기서 더 못 가죠. 못 가고 이제 그때 내려오는데 그래 본절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으로 매매는 마무리 짓는 거죠. 5.6% 출발해서 7.9%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3%도 못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슈 종목은 이슈가 안 받아주면 보통 그래도 뭐 삼성이라는 글자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이슈인데 땡 하면 5% 출발했으면 땡 하면 벌써 뭐 10%대가 툭 치고 넘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틀린 거죠. 뭐 7.3%도 못 찍어주고 내려온다? 그거는 틀린 거죠. 바로 잘라내야 되죠. 어쨌든 뭐 이번에 종목 중에서는 메탈라이프가 이제 가장 뭐 모습은 좋았지만은 과연 신규 상장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과연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좀 문제였겠죠. 다음은 한진칼 쪽에는 뭐 아무래도 대한항공우를 추종 매매를 하신 분들은 한진칼 우는 오늘 당일 자체로는 큰 수익은 없죠. 큰 수익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대한항공우를 추종하는 것이 당일 매매로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주 섹터에서는 그래도 캐리소프트가 조금 자기값을 해주고 HLB는 뭐 거의 본질 수준, 플라즈마도 본질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뭐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았네요. 어차피 이벤트 섹터가 있는 날에는 항시 이벤트 섹터 쪽이 가장 큰 관심거리니까 요걸 1차로 보고 요걸 2차로 보고 그 정도로 했으면 좋았겠네요. 캐리소프트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심을 보고 있었으면 그래도 뭐 10%까지 8%까지 못 먹어도 한 5%는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구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공부할 것도 해봐야 되겠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동영상을 작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뭐 시간과 일정이 들어가죠. 남들처럼 뭐 일주일에 하나씩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수월했는데 매일매일 올린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네요. 해보니까 1년 가까이 하고는 있지만은 쉽지는 않은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스스로의 열정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을 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 수와 여러 가지 공부를 주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성공을 하고 싶다면 공부를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뭐 고수분들은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요. 또 스스로가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죠. 스스로가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죠. 자,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 공략할 우리 날짜가 어떻게 되죠? 12월 26일 성탄절 뒷날.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자, 그러면 12월 26일이라는 글자에서는 벌써 연말이라는 이제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추측이 중요하죠. 목요일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거의 뭐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 달에 올해 매매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주 지나고 나면 30일, 31일이야. 자, 내년에 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실질적인 매매는 뭐 금요일 날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평소에 보던 목요일과 또 그런 관점에서의 목요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목요일은 평범한 목요일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좀 포지션을 정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많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올해 가장 강력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날이 내일하고 모레밖에 없다고 하면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시장이 막 그냥 냅다 뭐 매도세로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한번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지 흐름에 따라서 공략하는 종목의 배트를 조금 더 길게 보느냐 짧게 잡느냐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간결하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내일 또 신규 상장주가 있으니까 신규 상장주는 있는 날에는 섹터를 꼽아준다. 이벤트가 열린 날에는 반드시 가장 우선적으로 봐준다. 물론 다른 트레이딩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지는 모릅니다만은 저희 상한문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일 상장하는 게 첫랩 두 종목이죠. PPI. 자, 일단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뭐 첫랩 PPI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장의 평가를 좀 받았는지 한번 간단하게만 보죠. 첫랩부터 한번 볼까요? 뭐 첫랩은 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바이오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적어 볼게요. 기술 성장 기업이죠. 상장 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상장하는 거죠. 뭐 누누이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다뤄봤지만은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를 하는 이래들은 우리가 많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큰 어떤 성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불분명하다. 그런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 일반적인 시각으로 무슨 분석하고 이해를 하고 이러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그쪽 전문 분야의 사람들만이 이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좀 어렵죠. 뭐 말도 어렵고 뭐 하는 일도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저 회사가 어떤 회사다 뭐 그 정도만 아시고 특이점 예를 들면 뭐 이 회사는 뭐 마이크로 바이옴 뭐 이런 키워드가 이 회사의 가장 중점적인 것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왜냐하면 혹시나 뭐 어떤 이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어떤 또 차별화된 종목들이 또 뜰 수도 있으니까요. 향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굳이 많은 것을 뭐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장사하는 기업이고 마이크로 바이옴이란 이런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깔고 헬스케어 사업도 하고 뭐 다른 일반의 바이오 회사처럼 뭐 파이프라인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것은 기술적 관점으로 보면 되죠. 아주 명석하고 또 뭐 이렇게 바이오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뭐 뉴스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장사는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계속 뭐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계속 뭐 그렇게 되겠죠.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 기관 투자가들은 밴드 하단으로 잡아줬죠. 공모가가 4만 원입니다. 자기들은 희망한 길에 6만 3천에서 7만 8천을 써냈는데 4만 원이 뭐 좀 혹독하네요. 보니까 영 뭐 그냥 취급을 못 받았네요. 하여간 뭐 아직까지 계속 장사는 안 되고 있고 적자는 내고 있고 표시나는 건 없으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락업 비중 봅시다. 비중이 60%. 그러면 당연히 유통 물량이 40% 되겠죠. 150여만 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뭐 유통 물량은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자, 뭐 이건 이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바라봅시다. 보면 일단 청랩 바이오라는 이 글자에서 고개가 좀 약간 절레절레하죠. 예, 운대가 지지리 또 안 맞다. 해필이면 상장하는 전날에 저 비보존 같은 애들이 지금 다 하한가 가 있지 않습니까? 참 운대도 참 이 상장 날짜 잡은 사람 누군지 몰라도 참 이리 잡게 이렇게 날짜 잡기 힘들 텐데 말입니다. 그쪽 애들하고 뭐 큰 상관이 없을지언정 시장은 다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발가락이 아프면 뭐 다른 발가락도 아파오듯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투심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술적 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참 운대가 지지로도 안 맞다. 하지만 이것이 또 오히려 이 점이 오히려 매매에 가장 큰 동기여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운대가 지지로도 안 맞다. 이거는 지금 아마 천랩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생각은 다 할 겁니다. 야, 뭐 비보존 하한가 들어가고 뭐 저 에스텍 하한가 들어가고 텔콘 하한가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이런 날에 상장을 하나. 참 운대 안 맞네. 이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할 거란 말입니다. 버리겠죠. 그러면 예. 과도하게 버리신다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것을 공략할 동기 여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일반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트레이딩을 하는 시각은 약간 반전의 거꾸로 보는 시각을 보고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규주들은 제가 항상 이런데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물론 기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해야 되겠죠.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당일날 그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수급만 보라. 수급만. 그래서 수급이 하방으로 세게 내려오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지점까지 맺히는 지역이 온다면 그때서는 과도하다 싶으면 매매를 할 수 있는 동기 여부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를 노려보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랩은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별로 밴드 하단에 기관들한테 싸대기를 맞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없는 실망감이 거기에 달하는 지점에 오면 오히려 매매를 할 수 있는 동기 여부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보시는 것이 첫랩의 매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로만 딱 하면 되겠네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생각하면 매매가 복잡해지니까요. 첫랩은 이 정도로 합시다. 다음은 PPI 한번 봅시다. PPI. PPI는 또 운대가 맞는 종목이죠. 참 그런 거 보면 그죠? 메탈라이프도 운대가 참 잘 맞아 떨어진 형태거든요. 아무리 시장이 뭐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그날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메탈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날 시장 요 근래에 지금 12월달 후반을 넘으면서 시장이 지금 할 게 없단 말이죠. 겨우 이번에 나타난 것이 뭐 한진칼 뭐 이런 거 정도 그런 이슈밖에 안 나타났고 이슈가 완전히 부재가 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돈을 넣고 뭘 하고 싶어도 할 종목이 없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아주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뭐 5G 관련주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고 유통 물량도 작고 이게 아주 먹잇감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날의 환경이 시장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환경을 자꾸 파악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운용법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이기도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체크하는 이런 포지션 같은 것도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하려고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되면 매주마다 주말 되면 이슈 키워드 같은 거 분석하는 것도 시장을 판세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판세를 잘 읽고 대응을 하면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PPI 봅시다. PPI 뭐 일명 뭐 이렇게도 그전때 보니까 뭐 이런 말이 올라가 있더군요. 인텔이 사랑하는 기업. 뭐 뉴스 헤드라인인지 그렇게 돼 있던데 뭐 인텔하고 서로 관계가 뭐 좋다는 거죠. 근데 매출이 뭐 인텔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PPI도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5G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뭐 너무 생각지 마시고 그냥 주 품목이 뭐 광통신 뭐 이런 정도 이 정도만 키워드만 가장 딱 기억을 하시면 더 좋겠죠. 말 그대로 뭐 이 광섬유에 뭐 이렇게
한 가닥 강습료에다가 여러 가지 기술로 파장을 전송하는 뭐 그런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자기들 거의 주 매출이니까요. 그게 이 회사의 주 매출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음, 장사는 잘하고 있네요. 이 회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2018년도에는 236%, 2019년도에는 106%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요. 어차피 5G 관련주 쪽으로 된다면 뭐 분배기나 계측기 뭐 이런 것도 매출이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뭐 5G 관련주는 뭐 내년에도 좋다고 하니까 관심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글로벌 기업인 뭐 인텔 쪽에도 관련이 있고, 거기서도 매출이 또 자주 나오고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실력도 있고 뭐 인지도가 좋았네요. 돈은 많이 몰렸네요, 밴드 상단에. 자, 공모가가 7,000원이죠. 밴드 상단. 공모 할인율은 좀 약하네요. 10% 정도 할인율밖에 안 잡아줬네요. 락업 비중 봅시다. 락업 비중이 많이 낮네요. 26%. 유통 물량. 그러면 76%, 74% 정도 되겠네요. 680여만 주. 락업 비중이 의외로 낮네요. 유통 물량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일단 봐야죠. 뭐 대충 우리가 뭐 대충 뭐 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회사인가 보다. 그래서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PPI 인텔하고 거래가 있는 기업이고, 5G 관련주 중에서 광통신 쪽에 좀 집약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일단은 두 종목이 상장을 해요, 당일날.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둘 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둘 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갈 거라고 생각했던 놈이 떨어졌을 때,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놈이 살아날 때, 이런 경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으로 무슨 많은 뉴스나 뭐 투자가들의 어떤 관심도나 보면 거의 PPI에 많이 쏠리기 때문에 PPI는 많은 프리미엄을 붙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또 PPI 장점은 가격대 아닙니까? 7,000원 아닙니까? 몇만 원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건 괜찮단 말입니다. 가격대가 7,000원, 이렇게 1,000원대는 나쁘진 않아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많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5만짜리 상장을 해서 10만 원, 20만 원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7천짜리가 15,000원까지 가기에는 참 쉽거든요. 한두 번만 상처 좀 바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좀 맨맨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문을 열었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을 우리는 참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다 좋다고 했는데 당일날 상장할 때는 좋다고 한 놈 아주 뭐 밴드 상단으로 잡히는 놈은 꼬꾸라지고, 다 안 좋다고 했는데 밴드 하단 잡히고 벨 나쁜 뭐 소리도 있고, 그런 놈은 나중에 도로 올라가 있고 장이마침 상한가가 있고, 우리는 그런 이 이상한 세계의 시장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항시 제가 신규 상장주를 다룰 때는
맑은 눈으로 보라라고 자꾸 편견된 그런 것을 버리고 순수한 수급만 바라볼 줄 아는 맑은 눈으로 보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청랩제는 안 돼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급락을 할 때 주는 기회를 못 잡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가능성을 아예 배제를 해버리면 급락을 할 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사람들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좋다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믿지 말고 나쁘다고 하는 애들도 믿지 말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날의 수급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벤트 섹터로 돌아갑시다. 자, 그 이벤트 섹터가 청랩 PPA가 두 종목이 내일 주 종목인데 그럼 지금 그냥 이대로는 또 할 수는 없죠. 이왕이면 지금 현재로는 연말이니까 매매 전략 자체가 수급이 몰린 쪽으로 빨리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쪽에 기술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지가 않지요. 빨리 매매를 끝내고 승부를 보고 시장을 가만히 봐야 된단 말이죠. 조금 더 벌기라고 계속 앉아가지고 매매하고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다 승부를 걸어야 될까? 그러면 어차피 시장에는 내일 청랩과 PPI에 많은 관심이 몰릴 텐데 이미 관심을 받고 있는 애들을 또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메탈라이프 지금 상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한 놈은 가고 한 놈은 살고 한 놈은 죽고 이런 상관관계를 계속 일으키겠죠. 또 영 죽던 놈이 또 되살아나서 또 올라가고 금방 상한가 갈 놈이 또 꼬꾸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벌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소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내일은 하나 더 붙이죠.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거는 이 세 종목인데 일단 메탈라이프는 크게 받았다고 칩시다. 청랩하고 PPI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근데 느닷없이 시간 외에서 태용로직스가 시간에 6% 가까이 뛰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놈도 신규주거든요.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뛰었단 말이죠. 한 2, 3주 동안 계속 내려오기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놈이 시간에서 6%를 뛰었다는 것은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도 같이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이벤트 섹터 이렇게 네 종목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고 서로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본인이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한 종목만 딱 집중을 합니다. 한 종목만. 그래 그 한 종목을 하고 나서 하든지. 두 번째는 그냥 가만히 봅니다. 보면 내가 어디 쪽에다가 승부를 걸어야 될지 스스로가 판단이 되는 종목이 나타납니다. 죽을 놈 음봉을 삐치면 죽는 놈은 좀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급할 건 없단 말이죠. 이것만 해도 내일 아마 많이 바쁠 것 같네요. 특징주 섹터는 한 개나 더 꾸겨 놓읍시다. 특징주 섹터는 지금 보면 텔콘 RF 제약 한가 들어가 있고 에스테파마 한가 들어가 있고 자 NK 물산 한가 들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이 세 종목이 지금 대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KPM테크는 25% 정도 떨어졌고 그 KPM테크 이거는 크게 비보전 때문에 크게 도움도 얻지도 못하면서도 떨어질 때는 되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KPM테크는 그날 이날 보면 그 떨어진 날에 물량을 도로 샀죠. 기관들은. 그죠?
KPM 테크는 25%, 코슨바이오, 이놈도 뭐 불성실 뭐 어쩌고 이랬는데 뭐 이것도 많이 떨어졌네요. 25%. ESA 27%, 아이디스 26%. 이런 특징주를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일은 26%는 26입니다. 너네들 좀 그러지 마라, 이놈들. 자, 어찌 보면 내일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빨간 색깔이 보일 수 있는 종목들과 어찌 보면 남들이 다 버리는 파란 색깔이 보이는 놈들하고 같이 하겠군요. 구도를 양강 구도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단 텔코리나 에스텍 쪽은 하한가로 오늘 들어가 있지만 일단은 비보존 충격이 당분간은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일단은 빼버립시다. 빼버리고 그 외 종목, 예를 들면 NK물산이나 KPM테크, KPM테크도 비보존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연관성이 좀 작지요. 코슨입니까? 코슨이죠. 코슨바이오입니다. 이렇게 남들이 다 버리는 종목을 내일은 오히려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는 뭐 엄청 내일 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거. 또 하나는 남들이 막 팔고 있는 거. NK물산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래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단타용으로 많이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되면 뭐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겠지요. 그래서 받아서 올라가는 전략으로 해야 돼.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 이런 거 공부 많이 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KPM 테크는 뭐 서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별로 비보존하고 관계는 없었지만은 어차피 관리주로 묵혀 있어서 내일 텔콘하고 에스텍이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면 얘도 조금 상승을 하려고는 하겠지만은 다시 하방으로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봐도 되겠네요. 코슨도 뭐 일단 차트를 줄여보면 뭐 거의 신저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봐줄 수는 있습니다. 단독륜주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ESA, 이거는 워낙 뭐 뉴스가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이놈도 지금 뭐 제작을 지든 장난을 치든 세력이 멋을 하든 뭐 그런 거 필요가 없고 많이 떨어진 종목은 또 봐줘야 되죠. 아무리 지자리에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스, 얘는 뭐 정상적인 종목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어제 급락을 이제 했죠. 급락했는데 한가 한우가 위에까지 딱 찍어주고 종가상 26%대로 맞췄는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2만 1 꼬리 부분에 들어가고 한가 근처에 들어가서 지금 한 4% 정도 수익을 안고 있는데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7%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뭐 양봉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은 뭐 이 꼬리 부분에 주면 한번 살짝 발을 한번 담가서 양봉을 치게 세워주면 살아주면 가져간다라는 마인드로 하십시오. 꼬리 부분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쳐다보지 마십시오. 굳이 연말에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애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ESA는 하한가에서 조금 꼬리를 달아주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것은 천천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특징주 섹터는 급하게 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잡고 어느 정도 잘 놀고 있으면 한 종목 정도 같이 놀고 있다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할 만한 종목이 눈에 띄면 그때 해도 된다는 거죠. 서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외의 종목은
일도주 섹터 하나만 합시다. 일도주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두 종목만 보죠. 일도주는 일도주 섹터는 한류 에어센터와 팍스넷 정도, 이렇게 두 종목만 봅니다. 일도주는 아침에 뭐 시가에 진입해가지고 작게 잡아야 됩니다. 시가가 보합 기준 아래위 1%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마이너스 1% 안쪽, 플러스 1% 안쪽이 제일 적절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3% 올라가면 기다렸다가 보합에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들어가서 반응이 없으면 저거는 그냥 하루 종일 멍텅구려야 되니까, 반응이 나타나면 조금 모습이 끌고 가는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섹터만 해도 내일 공부할 거는 뭐 충분히 되겠네요. 좀 많지요. 그래서 이쪽 애들은 가만히 봐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아침에 좀 서두를 거는 요쪽밖에 없죠. 얘네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거든요. 단식을 탁 내뱉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 해도 된단 말이죠. 보고 있으면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이고 이제 올해 매매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금액을 어느 정도 줄이고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 거라고 수익을 보겠다고 달게 들지 마시고,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그래서 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없지요? 조심들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탄절 날 다들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또 흘러갑니다. 지나간 세월을 뒤를 돌아보면 항상 뭐 내가 잘했다라는 사람은 좀 많지가 않죠.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조금 세월의 해환이 남고 아쉬운 점이 남고 항상 좀 그런 게 많죠. 난 이번 한 해 정말 뭐 잘했다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잘못했다는 사람들보다 적겠죠. 하지만 어떤 일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말 주식 쪽으로 매진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아직까지도 자기 여력이 있고 자금이 있고 깡통을 안 차고 자금이 있고 아니면 또 자금을 많이 불렸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꾸준해야 되고 트레이딩도 꾸준해야 됩니다. 기분 좋다고 금액 많이 들어가고 기분 나쁘다고 한번 손절 당했다고 또 2천만 넣는 것을 200만 넣고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도, 매매를 하는 운용법도,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도 항시 어느 정도 일관된 패턴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차라리 질 때는 쉬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야 뭐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지 않거든요. 벽돌 쌓듯이 하나씩 자갈을 깔아주면서 해야죠. 1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막 뭐 많은 메일이나 뭐 또 연락처를 통해서 저한테 많은 상담을 하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뭐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자,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잘 마무리 짓고 자, 내년 또 매매 준비해야 되겠죠. 절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지 말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집니다. 급등주 트레이딩은.
잘 싸워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인드가 뒤로 빠지면 집니다. 항상 강건한 마인드와 꾸준한 일관된 트레이딩을 잘 유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